3월 22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가끔씩은 야외에서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좀 조심들 해야 되겠죠. 자, 실전 운용법 시간 공부해 봅시다. 전일 미션 종목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복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복기에서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복기 시간은 스스로가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꼭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전일 미션 종목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급락이 크게 일어나고, 금요일날 시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섹터를 꾸미지 않고 종목만 보자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MPD, 당일 좀 반등은 좋지만은 반등세는 좀 약했죠. 시가가 5.9% 잡힌 것은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폭은 좀 작지요. 목요일은 금요일은 뭐 어떤 종목을 해도 우리 지수 전체가 다 반등을 주는 시장이라서 뭐 손해 볼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또 트레이딩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모두가 빨개도 자기 혼자 계좌만 파랗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파래도 자기 계좌는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MPD가 시가 5.5%대 출발해 가지고 종가상 2%, 종가상 10%네요. 예. 저가가 2%네요. 5% 출발에 좀 올려주고 거의 10%까지 올려주고 미끄러졌다가 2%까지 다시 10%까지 올라가서 마치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5%의 승부를 걸었다면 10% 올라갔을 때 먹고 나오면 뭐 땡이죠. 왜냐하면 굳이 난 끌고 가지 않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또 전날에도 급락장도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뭐 매도를 치든지 아니면 더 먹으려다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가 깨면 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스윙으로 한 반등을 주면 나 스윙으로 한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5%에서 2% 밀렸지만은 뭐 그래도 또 뭐 가져갈 수는 있었겠죠. 자, 각자가 어떤 종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진입과 청산이 각각이 틀리겠죠. 예. 당일 수익으로 본 사람들은 짧게 마무리, 스윙으로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은 5%대니까 5% 손절 푹 잡고 보유, 그러면 뭐 10%대 종가상 마감, 그래도 뭐 한 5% 수익을 안고 가는 거겠죠. 수익은 대의도 깔끔하게 5% 먹고 치우는 것도 땡이죠. 문제는 당일날로 먹고 치우느냐, 보유를 해서 다음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것은 아마 각각의 트레이딩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음은 상강글라스는 그때 이테크 건설입니까?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같이 해보자 했는데 얘가 흐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힘을 별로 쓰지는 못했지요. 효승학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봤는데 따일 모습은 좋았네요. 그죠? 시가가 플러스 3.9% 출발해서 고가가 22%, 종가상 19.4%로 맞췄군요. 이 종목은 뭐 그냥 시가에 넣고 뭐 거의 우량주 개념이었으니까, 저점 공략하는 개념이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됐겠네요. 그죠? 수익은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제는 조금 힘을 줄 듯 했는데 그렇게 힘을 주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금요일날 시장은 다른 이때까지 저점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전체 반등을 시도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좀 고점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그런 구간이었죠. 예, 저점에 떨어진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그날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큰 재미는 없는 날이죠. 다음은 진원생명, 이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뭐 오늘 좀 반딱거렸겠지만은 플러스 0%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10%, 당일 대로는 먹고 나올 수 있었겠지만은 더 이상 폭은 가지를 못했죠.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 빨갛게 물들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왔던 종목들은 힘을 못 쓰고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데이로 끊어먹고 나오는 것이 최고 좋죠. 여기 한 9시 한 15분 10분, 여기 9시 반이니까 그게 제일 깔끔하죠. 스윙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죠. 하루하루 지금 상황이 뭐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니까 말이죠. 뭐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은 사실 뭐 목요일날 폭락을 두드려 맞고 금요일날 반등이 다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뭐 예측은 하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정시적으로 볼 때는 코스닥이 한 9% 가까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등을 내어준 점은 참 고마운 일이죠. 예, 고마운 일인데 다 시장이 빨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빨간 시장에는 우리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있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파랬다가 빨겠다가 파랬다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동성 없이 전부 다 줄기차게 빨게 이래 올라가면 그거는 손대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오늘은 어제 우리 정시가 내 종목이 아니고 우리 정시가 어제는 정말 두드려 맞았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간다. 그런 시각으로 그냥 가만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 변동성이 좀 끝나고 나면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트레이딩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하려면 좀 상그럽습니다. 보통 우리 트레이딩은 데이 트레이딩, 급등주 트레이딩은 정확한 목표치와 정확한 타점을 잡고 어떤 흐름의 변동성을 쫓아서 마디를 따먹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은데 전체적인 시장이 막 빨개 그러면 큰 재미는 없죠. 그래서 뭐 전일 미션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뭐 그런 와중이었지만 뭐 나름대로 다 뭐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그 전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시장 흐름을 한번 보죠.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피가 7.3%, 코스닥이 9.0%. 예. 또 그만큼 뭐 깨지는 날도 있으면 이렇게 올라나 주는 날이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폭락한 날에 내려온 금액만큼 그 뒤에 날도 그만큼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죠. 쉽지도 않고 도리어 또 깨지는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것을 금요일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속절없이 우리는 깨지질 않는다. 막 그런 하여튼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1565로 맞췄지 않습니까? 여기가 1467. 1500이 깨지고 나서 상당히 사람들이 다 더 내려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죠. 사실은 1465까지 내려올 때는
이까지 내려올 때는 뭐 1400선도 낄 확률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1500선을 회복해주고 다시 1560으로 마칠 때는 그나마 좀 안심스러운 시장이었지 싶습니다. 뭐 우리 정시뿐만 아니라고 모든 정시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만 왜 그렇나 뭐 이렇게 말을 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죠. 지금 참고 인내하고 또 이날 보면 상한가가 올라간 종목이 그래도 뭐 그 전날 하한가 들어간 종목과 조금 뭐 약하지만은 그래도 숫자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행이다 라고 저는 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미션 종목을 한번 봅시다. (3월 23일이죠) 23일.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자, 3월 23일 월요일. 이제 3월 달도 이제 월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달을 마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었으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지금 흘러가는 뭐 추임새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나라 발생하고 이란 발생하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지금 많이 뭐 늘어나고 있지만은 얘들이 미국 쪽 애들이 참 이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일 가닥이 안 잡히면 이거는 참 큰일이 난다. 인구도 많을 뿐더러 만일 이게 잘못되면 전체로 타격이 크거든요. 두 번째로 또 힘든 지역이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쪽 두 군데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제 뒤늦게 뭐 미국도 나름대로 지금 뭐 상황을 지금 풀어나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출발이라 해도 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이 두 나라는 뭐 중국은 워낙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된 통계를 다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그렇든 말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접어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워낙 코로나라는 것이 도깨비 같은 게 돼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짓을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참 정말 예측을 하기 힘들죠. 그러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2만 명, 그전 때는 천 몇백 명 이라더면 거의 벌써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2만 명이면 이제 출발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각각의 나라들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유럽 쪽도 심각하지요.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대대적인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좀 역대급 이런 부양책은 없죠. 없는데 이런 부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붕괴를 최소한을 막아보기 위한 지금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부양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말입니다.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약발이란 게 기초 체력이 있을 때 약을 먹어줘야 이것도 사람이 몸이 또 빨리 회복이 되는데, 펀치를 되게 맞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한 약 먹이고 뭐 주사약 맞힌다고 해서 금방 못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치가 적시적소에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공포감이라는 것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집단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은 지금은 거의 다가 재택근무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좀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기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죠? 사문에서 말하는 기세주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우상망 쪽으로 자리를 잘 잡고 수급이나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가면서 끌고 가는 이런 스타일을 우리는 이제 사문에는 기세주라고 합니다. 한데 지금은 이런 기세주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전부 다 차트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기세주 같은 것은 뭐 기세도 중요하지만 또 수급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고 또 빼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료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같이 봐주는 조건 중에는 또 차트도 있거든요. 차트가 정배열인가 그리고 차트가 어느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움직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차트가 좀 좋다는 그동안에 시장을 기세주라고 이름을 얻어왔던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참 긴 세월 동안 고생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2년 3년 4년 걸려가지고 올라갔는데 불과 뭐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다 까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얘들이 단기간에 말 코로나가 백신 나와서 지금 다 나았다라고 한들 얘들이 갑작스럽게 여기까지 떨어진 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종목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데미지를 크게 입어버리면 수급이 이때처럼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때처럼 항시 애용하는 맛있는 음식점 뭐 갈비탕이나 소고기 뭐 참숯 갈비구이 잘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항시 가면 맛있는 음식이었고 항시 가면 그 레시피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항시 믿고 가는 음식점인데 어느 날 주방장이 실수를 하든 뭐 재료상에서 실수를 하든 그 어떤 변질된 맛을 한 번이라도 딱 먹었다면 그 뒤에는 그런 신뢰를 주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행리나 가더라도 앞에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앞에와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조심스럽게 의심을 하면서 맛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그 편안하게 먹던 맛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럼 점점 더 그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지요. 새로운 집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무너진 종목들이 예전에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금방 올라갈 것이다. 코로나만 해결이 되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수많은 지원책이나 조치를 해준다고 한들 이미 한번 무너진 여러 가지의 많은 어떤 좋은 기업들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정상대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각 부양책을 내어줘도 이제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뭐 우리야 뭐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경제적인 전반을 바라볼 때는 참 앞으로 쉽지 않은 흐름을 전 세계가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양책을 내도 그렇게 많이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만일에 큰 덩어리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조치나 예방이 잘못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데미지는 엄청나게 온 글로벌을 휩싸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이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조만 하시고 그럼 월요일 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제가 아까 지수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작년 한 1년 동안 많은 수련을 했습니다. 주말에 종목을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주말에 발생된 이슈와 재료 그리고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같이 뼈와 살을 잡아주고 그래서 월요일 시장을 맞이해서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이 과연 어느 종목군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함으로 해서 월요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주말에 해야 될 트레이더의 가장 기본적인 수련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만 하고 치울 게 아니고 평생을 주식을 하고 있는 이상은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하라고 하나 하지 말라고 하나 본인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자, 앞에 지수를 말씀드리고 현재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목요일 날 폭락을 하고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 시장이 또 4점 몇 프로 또 빠졌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정신이 없지요. 얘네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폭락과 폭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은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이제 폭등이나 금요일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시장은 없겠죠. 미증시도 좀 빠졌을 뿐더러 그리고 목요일 날 급락을 했던 종목들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는 없지요. 자, 뉴욕 증시도 좀 빠졌으니까 우리 증시도 조금 어느 정도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 종목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한 30개 정도 시장에 나와 있는데 어느 놈이 잘났다라고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잘나서 상한가를 간 것이 아니고 화도 나고 성도 나고 말이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맨날 꼬꾸로 박으니까 그냥 반등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럼 우리는 월요일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을 보고 종목을 한번 또 출시켜 보죠. 일단 코로나 관련주 섹터는 코로나 관련주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매번 꾸며줘야 될 섹터겠죠. 그리고 주말에 뽑는 종목들은 섹터를 꾸미고 다양하게 섹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항상 종목을 간결하게 하고 압축을 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 주말에는 최대한 주말에 나온 이슈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재단의 섹터 군들을 많이 도출을 시키라는 거죠. 그것 자체, 이 도출을 시키는 것 자체가 공부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냈다. 뭐 코로나에 서로 뭐 협력하자 하겠다.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남북경협주를 도출을 시키고 남북경협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만일에 반응이 오면 어떤 종목을 나는 공략해야 될까? 반응이 오면 시장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 그 중에서 뭐 1, 2, 3, 4 딱 뽑아놨단 말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거기서 또 대표주로 도출시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남북경협 섹터 이렇게 섹터를 하나 딱 짜겠죠. 그래서 종목을 딱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섹터, 두 개 섹터,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쭉 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장을 딱 맞이하게 되면 분명히 이 시장은 빠르게 반드시 선택을 해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승부를 빨리 보는 게 좋죠. 근데 섹터를 작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볼 땐 이게 최고야. 그래서 이 섹터만 난 딱 여기서 종목 한 3개만 딱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정해가지고 나는 딱 월요일 승부 볼 거야. 그런데 시장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제가 보통 어떤 날이라고 했죠? 월요일은 주말에 발생된 이슈와 키워드 그리고 강세 종목들 또 시간의 강세 종목들 뭐 발생된 이슈 종목들이 월요일 날에는 검증을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 보고 사람들이 두드려 봅니다. 이놈이 가겠나 이게 맞을까 이 키워드가 맞나 많은 시장의 참여들이 어느 하나의 키워드를 두고 건드렸다 뺐다 합니다. 즉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아주 큰 재료는 아예 방향성이 잡혀져 가지고 월요부터 막 아침부터 점상 가는 종목부터 막 싸우긴 하지만 평범하게 출발하는 날은 이렇게 막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무조건 1번 이놈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지은 사람은 이 한 가지 섹터만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이 네 번째 섹터와 세 번째 섹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확률적으로도 한 가지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로 선택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할 폭이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가 1번 섹터를 정했는데 거기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섹터 수를 많이 꾸미라는 것은 1번이 섹터를 시장이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 나머지 섹터에 뭔가 손을 대겠죠. 그런데 이것을 뽑아놓지 않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뽑아놓고 있으면 다른 상황의 섹터를 손을 대버리면 이 사람은 1번 섹터만 고른 사람은 전혀 나머지 섹터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주식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나 뭐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는 섹터를 다양하게 최대한 스스로가 주말이나
주말에 나온 키워드나 전일시장의 강세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가지고 섹터를 꾸미되 좀 다양하게 꾸밀 필요성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섹터라는 말을 한마디 하면서 지금 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하는 방식은 다 다양합니다. 주식에는 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의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전투를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 누군가나 경험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건데 저 멀리 먼저 간 사람이 뒤에 간 사람한테 이게 좋더라라고 말을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데 보통 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왜 저것이 좋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가슴으로는. 자, 그것이 이제 그리고 지가 볼 때는 지금 자기가 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맞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근데 앞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수없이 수천 번을 반복하고 수천 번을 싸워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만들고 그런 수많은 시간을 거쳐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지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볼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이제 1년, 2년, 3년, 4월, 이 사람 나이만큼 되니까, 생각의 관점이 틀려지고, 시장을 바라본 눈이 틀려지고, 세상을 읽는 시각이 틀려지고, 재료를 보는 눈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A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구나. 나는 A, B, C 중에 이 C 종목이 제일 좋았는데, 예. 그래서 재료를 하나 보는 눈과 종목을 도출시키는 여러 가지 느낌이 좀 틀리죠. 그래서 부지런히 자꾸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주말에 게으름 피지 마시고 평생을 해야 될 일이라고 했죠. 섹터를 꾸미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그리고 월요일 시장을 맞이해서 내가 뽑아놓은 섹터 중에 어떤 것이 시장을 받아줄 것이고 받아준다면 나는 어떤 전략으로 아침 시장의 짧은 시간의 승부를 보고 내가 승부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말은 참 짧은데요. 참 그 안에는 수많은 사인들이 숨어 있죠.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네. 물도 한잔 하고. 자, 공부합시다 이제. 내일 종목. 우리 사문 강좌가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들어와 가지고 한번 시쿨트 보고 간 사람들은 저 맨날 허연데 빨간 줄 꺼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이러면서 별 재미가 없지요. 그러다가 휙 다른 데로 가겠지요.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이나 화려한 이미지나 막 그런 것에 많이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별로 익숙치는 않죠. 조금이라도 심심하면 잘 보지를 않겠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감히 자신하건대 대한민국의 상하문 강좌처럼 저는 잘 해준 데는 없다고 봅니다. 섹터 한번 꾸며봅시다. 코로나 섹터는 꾸며줘야 되겠죠. 자, 코로나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갈수록 그 종목군들이 지금 대폭 늘어가고 있죠. 제가 매일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그 밑에다가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현황판을 이제 바쁘지 않을 때는 매번 올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면 어느 곳에 편입을 시켜서 또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해놨는데 매번 올리는데
그걸 이제 해보면 첫 번째는 몇 종목이 없었던 것이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세분화되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큰 테마가 벌어졌을 때는 그 테마를 잘 관리를 하시면 그 관리를 하는 것만 해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또 간결하게 또 훨씬 더 기민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나 싶지만 아니죠. 누구보다도 1초라도 더 빨리 클릭을 하는 것이 우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거든요. 자, 그런 섹터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주고 있는 섹터는 치료제 섹터와 그리고 진단주 섹터, 키트주 섹터 뭐 그렇게밖에 지금 받아주고 있지는 않죠. 초기에는 뭐 마스크 관련주들이 시장을 휩쓸었지만 점점 더 시장이 공포의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는 치료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긴 좋겠네요. 바이러스 테마에 확산성은 공포의 강도가 중요하다. 불안하고 뭐 그런 쪽보다는 무섭다라는 느낌이 든 그런 공포의 강도가 올 때쯤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대체로 뭘 사람들이 가장 찾느냐 하면은 치료제와 그리고 음식이죠.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자고 뭐 우리가 말하는 어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식주 중에서 주도 필요 없고 의도 필요 없습니다. 식. 이 두 개가 가장 공포의 강도가 심할 때는 이 두 개가 최고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의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지금 뭐 식자재 뭐 이런데 마트에 물건이 없어지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죠. 이런 공포의 강도. 그리고 전세가 자꾸 치료제에 이제 눈을 돌리고 난리를 피우는 것도 이 공포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같이 따라가는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 사실 이런 때는 하지만은 강도 지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공포스러우면 이런 수혜주 자체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도가 약할 때 라고 표현하기 좋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하나의 공포가 서서히 번져나갈 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겠습니까? 뭐 진단 세터가 되겠죠. 그죠? 뭐 키트 뭐 진단 키트 뭐 이런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테마주를 하더라도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따져보면 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도 이 두 가지 관념만 잘 보고 판단을 하면 빨리 중점될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참조를 해 놓으시고 테마주를 다룰 때 그 테마주에 맞는
어떤 특성적인 흐름을 쫓아가면 매매가 수월치요. 정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럼 지금은 코로나 섹터에는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쪽인데, 시장은 지금 뭐 어디 쪽에 관심이 있는가 지켜보면,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뭐 시간 내에서 지금 표시를 해준 종목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BC월드 제약, 아니고 프로스테믹스, 이 두 종류가 지금 상한가로 시간에서 상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이놈은 치료제 쪽이고 이놈은 진단주 쪽이죠. 양대축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섹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간단하게 보면 진단주 쪽에 이놈이 뼈라면 살을 붙이면 될 것이고, 치료제 쪽에 이놈이 뼈라면 요 밑에 살을 붙이면 되겠죠. 편하게 아주 수학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메터리는 따질 것 없이 뭐 수젠텍이나, 안 그러면 뭐 랩지노, 뭐 이런 애들 뭐 붙여놓으면 되겠죠. 시제는 뭐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뭐 가려면 엉덩이가 하도 무거워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애들로 움직여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진단주 쪽으로 치료제 쪽은 같이 움직이는 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가장 먼저 관심을 맡던 BC월드 제약, 그리고 뭐 신풍제약 우, 그리고 진원생명, 이렇게 뭐 섹터만 꾸며줘도 현재 당일날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떠오르는 코로나 섹터주를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치료제 범위나 진단주 범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단주 쪽은 뭐 여기서 뭐 다른 종목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고, 치료제 쪽은 또 새로운 놈이 이쪽은 좀 등락이 좀 있겠죠. 이쪽은 왜냐면 항시 복병이 항시 대기자가 많단 말입니다. 치료제 쪽은. 그래서 어느 놈이 튀어나올지는 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이 종목 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다른 이슈를 가진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체를 하면서 지켜봐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코로나 섹터는 이 정도만 관심권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신기주 섹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신규 상장주 섹터는 NPD, 블레이디, 이 두 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죠. NPD는 우리가 금요일날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제가 공략 종목을 내세웠던 이유가 뭐 한 50% 꺼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줘야 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봐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고 뒤에 그 뒷날이고 그날 장 마친 뒤에 이제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더구만요. 종목가 애들이 많이 꺼져 내려앉았다. 많이 꺼져 내려앉았다. 그래서 빛도 못 보고 뭐 다치고 있다. 공모가 대비 50% 깨진 놈이 뭐 몇 놈이나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시간에서 또 그 다음날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NPD는 당일날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죠. 자, 그러면
시장이 이제 서서히 그런 것에 눈을 돌리니까 그럼 같이 섹터를 꾸미고 봐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종목들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선상에 나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JNTC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선한 같은 종목, 그리고 켄코, 에우로스페이, 이름이 뭐 어렵다고 제가 되게 뭐라큰 종목인데 이 정도만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이슈 종목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같이 잘 놓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주 섹터는 뭐 종목 수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짧게 두 종목 정도 보유를 해봅니다. 지켜봅니다. 신신제약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한 종목 더 해야 되겠네요. 팩자가 이 팩자입니까? 네오팩터가. 난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기술주 섹터는 네 종목 정도 꾸며가지고 같이 조르륵 올려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겠죠. 기술주 섹터들은 뭐 움직이지 않으면 다 멍텅구리해야 되니까 급하게 서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로서는 세 가지 섹터를 꾸몄는데, 월요일날 시장에 미증시가 지금 4.5%, 4.3%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지수가 어떻게 잡힐지는 모릅니다. 또 월요일날 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진입과 청산을 각기 다르게 잡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유도리 그런 어떤 판단력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될 거니까 잘 보시고 그 외에 뭐 다른 종목을 좀 볼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각의 섹터의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집에 잘 쉬고 계시리라 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 역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세월이 흘러간 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뭐 진인사 대천명이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뭔가 지금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좀 약간 그런 지금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시간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내가 하는 일만 똑바로 하자. 내가 하는 일만.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그것만 딱 잡고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면 되죠.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마음 잡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부터는 23일 이제 월말을 향해서 갑니다. 시장은 전 세계는 인류는
뭐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당분간 고통을 받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만 충실히 하자. 그런 마인드로 3월달을 한번 일단 지켜봅시다.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시장이 출발이 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또 싸워보도록 합시다. 다들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